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주제는요, 바로 김포 조강입니다. 조강. 사실 저도 이곳 조강에 와보기 전까지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한강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 정도, 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조강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촬영이 있어가지고 진짜 벅찬 감동.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라는 그런 느낌. 도대체 여기를 내가 왜 지금 왔지? 라는 그런 생각. 무언가 나의 어떤 그 출발, 나의 어떤 시원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김포 조강이었습니다. 저 그 느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진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 곳이 있었어? 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꼭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이랑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김포 조강, 조상조 또는 뭐 할아버지, 이런 의미죠. 할아버지의 강, 조상의 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 하면 누가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역사의 어떤 출발점, 거기서 단군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이 할아버지의 강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시원, 출발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조강이 어떤 곳이냐면 놀라운 곳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뭐 예성강이라든지 임진강이라든지 또 이 강화도 쪽 염하, 한강, 이게 다 모이는 곳이에요. 다 모이는, 정말 이 한반도의 중요한 강들이 다 모이는 중심, 근원의 강으로서의 조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좀 제가 볼 땐 조강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강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죠? 이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이 포스가 좀 느껴지는 그런 강이 바로 이 조강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강인데 왜 우리는 이 조강을 몰랐던 것일까? 잊혀져 있었던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김포 조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김포에서 이런 어떤 그 조강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이분을 빼놓고 바로 조강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서운합니다. 제가 먼저 이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조선의 의리, 이렇게 의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의리. 네, 이 조선의 의리 할 때 딱 생각나시는 분, 저는 이분. 여기 지금 요즘 아주 그 이슈가 되었던, 뭐 이렇게 상소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론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걸 올린 이유가 있어요. 딱 요 모습, 요 모습으로 아주 이 조선시대 상소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인데, 김포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 동상을 만나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김포공항이나 뭐 이런 데 가다가 이렇게 김포를 둘러보시다가 동상이 있네? 라고 이렇게 보실 텐데, 자,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 중봉조헌이라고 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이 조헌, 여러분들 어딘가에서 좀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조헌. 제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조헌, 저 이거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역사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네, 하신 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순신, 세종대왕 하면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조헌하면 거기를 좀 갸우뚱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조헌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조선시대 정말
이 상소문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분이에요. 상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임금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글들을 적은 겁니다. 사실 상소문을 읽고 좋아하는 임금 거의 없어요. 네. 다 임금의 잘못, 지적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썩 유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이 김포의 이 조원 선생님은요, 당시 임금이 선조였는데 그 선조에게 정말 상소문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올렸지. 그래서 선조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간기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이 스트레스 지수를 막 올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조원 선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소는요 그냥 취미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상소를 올릴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리는 겁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에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올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자신의 가문을 걸고 올리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참 이게 놀라운 분이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이분은 임진왜란을 예견하십니다. 무언가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 군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군비를 양성해야 된다. 이거 10만 양병설? 누구죠? 율곡 이이, 5,000원권에 계신 분이죠. 율곡 이이 선생님 10만 양병설? 그런 이유인가? 맞습니다. 이 중봉 정원 선생이 율곡 이이 선생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봉 정원 선생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외적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대박. 상소문을 올릴 때 도끼를 들고 갑니다. 이게 상소를 올릴 텐데 내 상소 안 받아주면 나 목 쳐라. 내 상소는 그런 상소다. 내 목 걸고 내가 올리는 상소다. 라고 올린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이 조선의 새로운 상소 문화를 열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상소를 뭐라고 하면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지부, 부는 뭐냐면 도끼부거든요. 이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를 올린다. 상소문 중에서 가장 격렬한, 가장 정말 모든 것을 내건 그런 상소문이 바로 이 지부상소인데, 그 지부상소, 조선의 지부상소의 시원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김포의 조원 선생이다. 이게 소름 돋지 않아요? 와, 얼마나 의지가 대단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좀 이 조원 선생님도 좀 화가 나셨겠죠.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니까. 그러다 결국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봅시다. 내가 임진왜란, 어떤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 이거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터졌고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좀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꽃이다. 꽃이다. 오빠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잖아. 당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김포의 조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의리.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놓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의병들을 모아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산에 가시면요 700의총이 있습니다. 그 700의총과 바로 이 조원 선생님이 연결되죠. 그곳에서 정말 그 중과 부적 어마어마한 이 왜군과 맞서 싸우시다가 조원을 비롯한 700여 명이 모두 그곳에서
전사하십니다. 정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김포의 주인공 조헌 선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헌 선생님의 이런 그 모습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 저는 이 김포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조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도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시원한 지도입니다. 그죠? 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은 꼭 한번 좀 가보시라. 진짜 가보시면 여러분 완전 감동. 뭐야 이런 곳이 있었어를 느끼실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러분 김포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툭 튀어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예, 바로 김포의 머리 위쪽 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화도와 김포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이곳이 바로 조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서 예성강과 임진강 그리고 아래쪽에서 한강과 그리고 강화도 옆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염하 이 모든 4개의 물줄기가 다 모이는 곳 이곳이 바로 조강 우리 조상들의 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는요 이 조강이 왜 우리 역사의 근원인지 왜 우리 역사의 생명의 젖줄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아시면 가서 보시는 순간 이런 곳이 있었어.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는데 또 와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하면 신석기 하면 왜 농경의 시작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죠? 청동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고 청동기 시대 벼농사.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이 조강, 이 김포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와, 뭐야? 한반도 최초 벼 재배지 김포. 와, 바로 이 조강을 따라 이 조강에 물을 먹으면서 조강의 물을 받아 성장하면서 바로 이 벼가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이곳은 여러분들이 조강 이 언저리는요, 이 퇴적물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토양이 좋아요. 토양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작물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특히 이곳을 예전에는요, 검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아주 검붉은 그런 토양이 쫙 있는, 그러니까 느낌만 들어도 뭔가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 이런 느낌 딱 오시죠? 이런 곳에서 바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물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청동기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갔던 그 모습이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가서 보셔야 돼요. 진짜 너무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국시대로 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봤을 때 이 조강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저쪽 서해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쭉 빠지는 곳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이 서해 쪽에서 쭉 물자, 문명이 들어오는 그런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어떤 선진 문명은 바로 이렇게 중국 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입구가 바로 이곳 조강이다.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 이 땅 한반도와 만주 이 일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비옥하고 문명의 어떤 시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이곳 바로 한강을 차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건 명약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의 지도입니다. 자, 4세기의 이 땅의 주인공,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는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시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5세기, 이 땅의 어떤 그 전성기를 누렸던 실질적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세기, 이 땅의 주인공이었던 신라, 바로 진흥왕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성기의 조건 모두 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조강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너무 비옥해요. 정말 비옥합니다. 정말 이 목숨줄, 이 목숨줄 같은 너무 중요한 곳이 너무 비옥해요. 게다가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것. 뭔가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체제로서 선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입구, 그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이 입구를 장악해야만 가능했겠죠. 그렇게 바로 백제, 고구려, 신라는 모두 이 한강, 조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일례를 든다면 물론 이제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 이건 너무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를 들면 장수왕이 한강 지역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의 주인공이었던 이 백제 그 개로왕 죽이잖아요. 그리고 한성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쫙 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너무 당연한데 너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도 있었죠. 6세기에 원래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백제가 결국 이 지역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로부터 빼앗긴 이 조강 한강 지역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그때 백제를 도왔던 신라, 이 신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한 100여 년 동안 정말 그 나제 동맹, 심지어는 결혼 동맹까지 하면서 굳건히 손잡았던 그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신라가 배신을 합니다. 왜? 바로 이 조강, 한강을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들도 여러분들 뭔가 이 땅에 주인공이 좀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주인공이 되려면 무조건 이 조강과 한강을 차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신라 진흥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그 동맹을 깬 겁니다.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외교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명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전성기를 누리고 싶으니까 바로 그 한강, 그 조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진흥왕이 그 배신을 통해 가지고 그 동맹을 깨면서까지 차지했던 이 조강 한강을 바라보면서 세웠던 그 유명한 비석. 딱 여러분들 이 비석 보니까 그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드디어 차지했노라. 이게 바로 북한산비예요. 북한산비를 딱 세우면서 이거 한강 조강을 나 신라 진흥왕이 차지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돌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돌에 뭔가 인격체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당시 어떤 그 시대 정신, 이 조강 한강의 어떤 이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곳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비옥한 땅,
그리고 선진 문물의 입구가 되는 바로 이 조강. 조강을 차지하는 자, 그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삼국시대에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치고받고 배신과 울음과 눈물이 그냥 피와 땀이 모두 어우러진 곳.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겠습니까? 삼국시대. 그러네요. 1000년 동안 이런 모습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고려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조강 입구가 보이실 텐데요. 이 조강과 연결되고 있는 곳, 네, 예성강, 임진강, 염하, 한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바로 예성강. 조강과 연결되고 있는 그 예성강. 잘 보시면 제가 이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한자로 병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란도. 여러분들 저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병란도입니다. 병란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네, 고려의 수도는 바로 개경입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수도와 가까운 곳에 항구, 국제무역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와가지고 나르는, 소비가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외국 물자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지배층들이겠죠. 그죠? 그게 당연히 수도와 가까이 국제무역항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경주,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으니까 그 경주와 가장 가까운 울산, 이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세 고려는요,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죠? 개경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당연히 국제무역항은 발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곳이 바로 병란도입니다. 병란도입니다. 바로 이 조강과 연결되어 있는 병란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병란도, 지금 여기 한강수로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조강이 되는 것이고요. 조강이 지금 예성강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개경을 가기 위해서 외국 상인들이 지금 막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조강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외국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 그잖아요, 코리아.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그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루트가 바로 이곳 조강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사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다? 바로 거기가 바로 조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강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가보시면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기서 막 우마구마구 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 이 조강과 이 예성강 이 일대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규보 선생님. 바로 이 조강과 예성강의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시로 읊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시를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번화했던 곳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수는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고 오가는 백머리 서로 이때였도다. 아침에 이 누 밑을 떠나면 한낮이 못되어 남만에 이르도다.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그쵸. 여기는 지금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는 곳이잖아요. 그죠? 조수는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고 오가는 뱃머리가요 서로 이때였대요. 내가 보기엔 거의 주차장급이야. 거의 이 조강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뱃머리가 지금 서로 일대 있는 그 모습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배들이 들어왔으면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아침에요. 이 조강을 출발하면 한낮이 못해요. 남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송, 양쯔강이죠, 양쯔강. 그 일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한낮이 못돼요. 그곳에 이른대요. 네. 사실은 아니죠. 약간 지금 이기보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과장을 좀 하신 표현이긴 한데 무슨 쾌속선도 아니고 지금도 한낮에 그렇게 못 가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교통편이 좋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림 그려주십니까? 고려시대 이 조강이 어떤 모습이었지 그림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물자를 내리고 올리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이 물자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 이것이 바로 고려의 조강, 이곳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으로 가면 이야기는 또 달라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조선의 수도는 어딘가요? 한양이에요, 한양. 한양을 관통하고 있는 강이 뭐예요? 한강 아닙니까? 이번엔 또 한강을 만나는 조강입니다. 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조선의 포구. 조선의 모든 물자는 다 바로 이 한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한강을 빼면, 한강이 막혀버리면 조선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포구의 출발점. 이 포구에 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포구에 배들이 나가는 곳, 그곳이 어디다? 그것이 바로 조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강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동안 조강의 모습, 조선 500년 동안 조강의 모습. 야, 정말 바글바글 했겠구나. 게다가 또 이 고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이 조강은 정말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그 약속의 땅, 주인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이 조강을 차지해야 하는 그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와, 더 앞으로 가서 청동기 이 문명의 출발이 되었던 곳, 그렇네요. 이곳 조강은 바로 반만년의 역사의 센터, 중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 개항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여기 여러분들 꼭 김포에 가시면 여기 꼭 올라가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외에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그 흥선대원군 근현대사 그 파트에 들어가면 흥선대원군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있었던 전투가 그 유명한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곳, 이 양요가 나왔을 때 집중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그죠? 강화도고 특히 병인양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정족산성입니다. 양헌수 장군이 활약했던 정족산성. 여기에 이제 꽂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곳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을 좀 제껴두는 경향이 있어요. 제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족산성과 함께 이곳 문수산성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개항기가 되면 외세 침탈의 출입구가 돼요. 외세 침탈의 출입구, 즉 이 서세 동점, 서양 세력이 막 밀고 들어오는 그 출입구가 바로 이 조강이 됩니다. 바로 이 조강을 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장악하겠다, 통상하겠다, 이런 어떤 역사가 출발되는 곳이
또 이 조광리, 그러니까 이 조광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역사 이래로 너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세가 들어오는데도 출입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병인 양요의 격전지 강화도, 그리고 신미 양요의 격전지 강화도, 이 조광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조광을 끼고 있는 이 강화도가 바로 그 격전지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병인 양요 누구랑 싸운 거냐면요, 프랑스와 싸운 건데, 이 프랑스 부대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한양을 목표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이제 강화도를 건너가지고 김포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김포를 통과하면 바로 한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김포 문수산성에서 한성원 부대에 의해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막아낸 거예요. 만약 이 문수산성이 뚫렸다면, 어휴, 이게 뭐 상상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 문수산성에서 적들을 막아냈고, 이후 강화도로 퇴각했던 프랑스 부대가 다시 정족산성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은 결국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끔찍한 역사가 벌어질 뻔했던 그 병인 양요에서 이 문수산성의 역할은 지대하다. 최후 방어선의 역할을 바로 이 김포의 문수산성이 해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와보세요. 이게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대가 다 보입니다. 강화도, 김포, 그리고 조강, 염하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와, 보셔야 합니다. 진짜 절경이에요, 절경.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김포의 문수산성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인생샷 한번, 인증샷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했네요. 이 조광이 갖고 있는 이 역사는, 이 조광만 갖고도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모두 다 써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조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와, 조광을 지금 끼고요. 우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박이죠? 집들 봐, 집들. 그냥 따글따글따글따글 있잖아요. 이렇게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역사의 어떤 가치, 역사의 중요성 속에서 이곳 이 조광을 끼고 있는 이 김포가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그런 곳이니 얼마나 흥했겠습니까? 흥해라 조광! 네, 이런 거였죠. 그 누구도 이 조광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조광. 조광에 와야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이 흥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곳 조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조광을 가보면 지금 여러분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많은 집들, 이렇게 많은 배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시끌벅적한 이 소리들, 이 모든 것이 다 지워집니다. 이 모습이죠. 그저 철책선과 눈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곳에 가시면요, 적막함,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서 듣는 그 소리가 이 조광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사 속 조광의 소리는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번잡한, 너무 번화한 그런 곳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곳.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의 소리 적막함만이 여러분의 귓가에 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 반만 년의 역사, 이 반전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상전의 비극 6.25입니다. 이 6.25 전쟁이 반만 년 조강의 역사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지는 이 적막한 소리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하면서 바로 지금 조강이죠. 이 조강이 바로 한 리버 에스투에리, 그러니까 한강 하구, 한강 어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이 명명이 되면서 결국 지금도 한강 하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강이라는 이름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지금은 한강 하구라는 표현을 뉴스건 뭐 언론이건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왜? 정전협정에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한 리버 에스투에리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한강 하구라는 표현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 겁니다. 조강의 이름이 지워졌고 조강의 역사가 끊겨진 그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더라. 너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역사가 이렇게 단절된다는 것,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끊어진, 단절된 역사를 다시 잊고 잊혀진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오늘 그걸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야, 이 반만 년의 이 엄청난 역사와 이 엄청난 중요한 곳이 어떻게 이렇게 잊혀지고 이렇게 조용해졌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늘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절망 안에 담겨져 있는 희망의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무장지대 DMZ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육지를 통해서 쭉 그려져 있는 공간이죠. 네, 바로 이 비무장지대 DMZ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지금은 서로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강을 품고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아니 그런 곳이 있었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분단 국가에서 그게 가능해? 바로 이 조강은 여러분들 남북 공동 이용 수역입니다. 네, 남과 북이 같이 쓸 수 있는 곳이에요. 분단 국가에서 가장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 조강입니다. 와, 고맙네요. 진짜 이 분단 국가에서 조강이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무언가 희망의 싹, 그 희망의 싹이 뿌려진 곳이 바로 이 조강이더라 라는 것이죠. 물론 뭐 지금은 분명히 정전협정에 이곳은 같이 쓸 수 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기 측에 배를 댈 수 있다 이라고 이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뭔가 어떤 그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곳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와, 남북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고기도 잡고 막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반도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희망의 싹들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좋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조강, 지금 이 아래쪽이 지금 남쪽
예, 이 조강의 남쪽이고요. 저 위쪽이 조강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기 북한이고요. 북쪽이 남쪽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조강을 끼고 있는 이 마을들의 이름은 다 비슷해요. 네, 북쪽에도 이렇게 지금 조강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도 조강포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분단되지 않은 거예요. 이 조강의 역사는 분단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조강의 어떤 인격체를 부여하면 지금 조강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나는 분단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조강진, 조강포 이런 이름들을 같이 안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를 잘라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 조강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흐릅니다. 흐르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강에 기대어서 뭔가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또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강을 쭉 오시면요.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도라는 곳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의하면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이 섬이 여기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흐를 유자 써가지고 여기서 머물렀다 해서 유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홍수가 나서 이 유도만 이곳에 이제 와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뭔가 좀 긴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도 주변에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무언가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97년에 있었던 이 부엉이 작전이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뭔가 사람이 아닌 뭔가가 가운데 지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누런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한번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뭐야? 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유도에 소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 소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를 누가 잊어버렸나? 누가 이거 놔둔 거 같나? 라고 해가지고 이 탐문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쪽, 이 남쪽, 대한민국에서는요, 소 잃어버린 사람 없대요. 그럼 도대체 이 소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이, 홍수가 나가지고 아마 이 북측 지역에서 떠내려 와서 이곳 유도에 머물렀겠구나 라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화의 소라고 이름을 짓고 제주도, 이건 이제 북한 소니까, 그죠? 제주도에서 이 소 한 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했다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정말 이 남북 분단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바로 이곳 조강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곳 조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단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의 역사 이야기를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이 조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희망의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세요? 이 새가 이게 저어새입니다. 왜 저어새인지 아세요? 이렇게 저어요. 이렇게 저어요. 이렇게 저어가지고 물속에 있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저어새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저어새는요, 전 세계에 한 2천여 마리밖에 없어요. 천연기념물인데. 이 세계가 정말 보존해야 될 아주 귀한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저어새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이 저어새의 고향이 바로 조강입니다. 이건 좀 다른 생각인데, 만약에 60년대, 70년대 그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만약 우리가 통일된 모습으로 계속 이어졌더라면
이 조강 일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냥 다 밀어버려! 쭉쭉 밀어버려! 라고 해서 흔적도 없이 변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그냥 지워져 버린 그런 아픈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역사? No.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만약 그 시기를 관통했더라면 이 조강은 정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곳이 분단 국가의 그 접경선을 이루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 강제 자연보호. 강제 자연보호.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그 장소, 그 영역으로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그대로 안고 그냥 딱 스탑. 제가 아까 왜 단절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단절.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단절이 어찌 보면 이 개발의 수탈의 어떤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던 곳.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이 조강을 이제 우리는 보살필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행이 아닐까. 단절이 아니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강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정말 이 반만년 역사의 중심이었구나. 이 반만년 역사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조강을 빼놓고는 역사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단절되어 있는 그 멈추어져 있는 그 조강의 역사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이름 조강의 이름까지도 다시 찾고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어서 바로 이 조강이 다시 복원되어서 옛 역사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 지식들을 가지시고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강, 이 조강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그곳에 투영시키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그곳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조강의 역사 잘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이 부분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DMZ, NLL, 그다음에 한강하구 중립수역. 그죠? 자,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DMZ는요, 육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씩 총 4km, 이 지역을 설정을 한 곳, 이곳이 바로 DMZ, 비무장지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NLL은요, 바로 바다, 해상에 만들어진 선인데요. 당시 그 서해 5도 있죠? 그 서해 5도의 섬을 이어가지고 어떤 그 분계선을 만든 곳, 이곳이 바로 NLL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한강하구 중립지역은요, 바로 강입니다. 강인데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보면요, 바로 쌍방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LL,
그다음이 한강하고 중립지역, 그리고 DMZ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의 경계선이 형성되어 있고 한강하고 중립지역이 유일하게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포에서 이 북한을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궁금하시죠? 제가 두 군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 그 개풍군이 정말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김포에 오시면요. 애기봉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애기봉이 지금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봉 그 생태 평화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개장되면요. 딱 가시면 바로 앞에 북한 개풍군이 그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요 앞인데 이렇게 분단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아마 여러분들은 생기시게 될 겁니다. 또 한 곳을 추천드린다면요.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문수산성 아까 저 사진, 네, 그 사진을 보시면 또 북한을 제가 모든 곳을 다 아우르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을 역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문수산성 그 전망대 끝까지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보시면 지금은 철책선이 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원칙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1968년 이때 정말 이 남북 분단의 정말 대치의 정말 끝장판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기였거든요. 뭐 푸에블로 사건, 김심조 침투, 울산 무장공비 침투, 68년도에 그게 다 이게 막 그냥 종합선거 세트로 막 벌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쭉 이 조강 지역에 철책선이 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김포 조강, 우리 조상들의 강 기억해 주십시오.